그러면 오늘 이제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이슈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틸이 중간 지주사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을 앞두고 오창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간에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오늘 정교장에서 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첫 암호화폐와 연동되는 ETF를 준비 중이라는 외신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차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세아베스틸 얘기입니다. 세아베스틸을 포함해서 이제 물적 분할의 득과 실을 좀 따져볼까 하는데 세아베스틸이 지난주 물적 분할을 발표한 뒤 업계 내에선 이제 평가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물적 분할 이슈가 좀 많은 느낌인데 차장님, 왜 죄다 물적 분할에 나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은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일단은 모든 분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데 좀 객관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지주사와 사업사가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사가 좀 이렇게 지주사와 함께 섞여 있으면 어떤 결정권에서도 속도도 느려질 수 있고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사업자를 이렇게 떼어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안에서 결정권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 또 대부분 물적 분할된 회사들이 특수 목적을 가진 좀 성장성을 담보된 이런 사업 구조로 띄어내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성장에 대한 속도를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물적 분할에 대한 뭐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인적 분할이 아니냐, 물적 분할이냐라고 억울해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 또한 거기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 사업을 떼어내서 이제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100% 지주사가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로서는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기업을 상장하게 IPO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회사 차원에서는 그룹사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것 때문에 샀는데 물적 분할하면은 나의 지분은 나는 지주사에 투자한 꼴이 되니 억울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데 우리의 경험상 삼성물산의 만년 저평가, 삼성전자와 바이오로직스 지분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재의 주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변에 깔려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그룹의 어떤 임원진들의 먹튀 논란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결국 투자자들만 좀 억울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시장 대비해서 늘 저평가인 거잖아요. 늘 저평가 밸류에이션을 받을 때 거기에는 늘 만년적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낮은 배당과 그다음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주주 친화도가 너무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의 공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자금 조달의 시장의 만남이 주식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로서만 하고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공유 부분에서는 너무 좀 박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사주 소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배당도 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달에만 집중된 시장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대만을 넘어설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이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약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세아베스틸의 자세한 내용을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급락 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한 3% 정도 반등을 하기는 했던데 회사 측의 입장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거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 분리를 위한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 좀 보는 시선들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불편해하고 맞아요. 있다라는 네. 것이 대전제로 깔려야 됩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또 물적 분할 이슈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포스코가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이 조금 너도 물적 분할을 한다고라는 짜증이 나는 느낌은 있었지만 나쁘지 않은데? 라는 것이 저한테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포스코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그랬냐면 물적 분할하는 느낌이 안 좋았는데 또 포스코도 돈 되는 사업부는 따로 뛰네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과거 2년 동안 포스코 말고 포스코 그룹 계열사의 뉴스를 다 찾아보시면 포스코는 친환경 그리고 성장성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완전 친환경 그룹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리튬 강산부터 해가지고 뭐 전기차 소재주부터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차 거기 들어가는 모터를 만들겠다라는 거에서 여기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룹 자체가 색깔이 거의 수소에도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미래 산업 먹거리의 방향을 가져가는 기업으로서 그룹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데 포스코라는 주가는 여전히 굴뚝주의 주가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 물적 분할의 문제가 뭐냐면요. 분할을 해서 이 분할된 회사를 상장을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고밸류를 받고 먹튀가 이제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포스코는 이미 그것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포스코라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LG화학도 물적 분할 발표하고 나서요. 그때가 70만 원이었거든요. 네. 70만 원 깨고 60만 원대였는데 그리고 나서 100만 원까지 갔잖아요. 오히려 포스코는 이렇게 만년 굴뚝주의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보다 물적 분할해서 물적 분할한 사업사가 어떠한 것들을 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뉴스들이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되게 던져질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포스코는 만년 굴뚝주에서 성장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아가 볼 수 있을 만한 주가의 흐름이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 이렇게 지금도 이미 주가의 흐름은 철강의 실적으로만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물적 분할한 이후에 조금 먼 후에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것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몰입되는 뉴스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좀 포스코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쁘지만은 않은데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것을 전제로 세아베스틸을 말씀드려 볼게요. 세아베스틸은 실적이 안 나왔는데 주주에게들은 배당을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 먹튀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대전제로 네. 해보는 상황 속에서 세아베스틸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여기에 사업부를 가져가는 것이 전기차 부품 수소 섹터 그다음에 항공우주 산업 소재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분할된 회사가 굉장히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알짜로 모아서 물적 분할을 하는 거예요.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고 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성장성이 세아베스틸에게 밸류에이션을 한번 반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만은 아닌데라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좀 주가가 반등하는 맞아요. 모습을 보였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진짜로 좀 소스라치게 놀라고 일단은 대피하고 보자.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저는 포스코와 세아베스틸은 이건 나쁘게 볼 것은 아닌데 라고 좀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게만은 볼 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 회사 측에서는 주력 자회사에 대한 추가 IPO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뭐 배당도 기존보다 더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후속적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끝에 가면은 이제 IPO를 할 수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우리가 다 100%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물적 분할이요. IPO만 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우리 투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니까요.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주가에 한번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주가가 좋아질 때 이쪽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G화학도 70만 원 깨지고 내려갔다가 결국 100만 원 이상 올라갔었으니 그것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고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네. 나쁜 이미지를
뭐 조금 부담이 좀 되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소스라치게 놀라지만 특히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좀 놀랄 뭐 피해갈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나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네.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딱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CJ ENM도 물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지난해 이제 공시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를 또 물적 분할을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뭐 콕 집어서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 CJ ENM은 전력이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띄어서 상장을 했었으니 딱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CJ ENM은 만년 그런 회사라는 느낌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워낙 주가가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러한 이미지는 이미 CJ ENM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라라랜드를 제작한 그 엔데버 콘텐츠를 인수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물적 분할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CJENM이 계열사들이 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문어발로 폈다가 되는 사업부들을 쭉 모아놓고 띄어서 물적 분할하고 띄어서 물적 분할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CJENM에게는 좀 주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포스코나 세아베스틸과는 조금 다른 행보로 좀 다른 느낌입니다. 썩 좋게 볼 수만은 없을 텐데 일단은 라라랜드를 제작한 회사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텐트폴 컨텐츠가 하나가 제작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좀 그 안에서에 대한 뭐 이런 좀 주가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늘 그랬던 것처럼 물적 분할이 악재다. 이렇게 좀 이거 물적 분할 작년에 뉴스 나오고 나서 주가 안 빠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컨텐츠 주들이 주가가 좋았었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대형 드라마가 하나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쪽 콘텐츠들이 좀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CJENM도 맞을 만큼 매는 맞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다른 엔터주 대비해서는 좀 무거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투자분들이 다들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물적 분할의 득과 실을 따져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을 앞두고 에코프로비엠의 제조공장 화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에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밀렸고 오늘 과연 실질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성 TNC도 이제 공장에 불이 났다라는 뉴스가 네. 오늘 또 전해졌는데 진짜 이게 1월에 무슨 일인가요? 진짜 1월에 이렇게 악재가 모아질 수도 이렇게 모아놓기도 힘들 정도로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신라젠 뭐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사실 네. 작년 말에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참 맞을 매를 올 명절 전에 거의 뭐 다 맞고 있는 느낌입니다. 에코프로 BM 뉴스를 딱 봤었을 때 이거 불 났는데 사실 그 순간에는 장이 빠져서 빠지는 건지 이것만의 추가 악재라기보다는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사실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세명 구조라는 단어가 먼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명 피해가 있다라는 뉴스에 따라서 시간에서 급락을 면치 못했고 주말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대표이사 및 법인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으로 입건이 됐다라는 뉴스가 더해지면서 오늘 추가 하락은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명 피해와 안전보건법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안전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고용노동부의 이제 고발이 있었다라는 뜻인데. 안 그래도 이쪽이 불편했거든요. 울고 싶은 애빵 때린 격이라 네. 여기 이제 수급 논리가 더해지게 되면 사실 얼마 전에 코스닥 1등이 되네 마네 뭐 이런 논리 속에서 지금 진짜 안 그래도 울고 싶은 애뺨 맞은 뺨을 때린 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수급으로 부담스러웠던 장에서 지금 이제 오퍼레이션 리스크까지 이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오늘 막연하게 낙폭가대로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명절이 지나고 나야 조금 뭐 추가 매수라든가 대응의 전략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발성 요인에 그치지 않고 조금 여진이 계속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뉴스 자체는 오늘에 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 자체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됐었을 때 네. 수급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기관들은 왕의 입성을 준비하는 수급의 공간을 만들어 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외국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외국인은 얘네들은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냥 당일날 그냥 맞춰버려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오르면 그 포지션을 더 잡아가야 된다라는 악재, 떨어지면 뭐야 에너지솔루션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절이 지나봐야 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도 있고 이래저래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뭐 배터리 셀, 배터리 소재, 배터리 장비주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그동안 못 갔던 마지막 종목들까지 일제히 다 올라오는 느낌인데 하나기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오지게 못 가다가 이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저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CIS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세 종목을 소개해드릴 건데 이 종목들도 아마 상장 전날은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상장 전날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그래도 트레이딩 이상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세 종목 제 기준입니다. 뭐 세 종목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IS인데요. 네. 2차 전지 핵심 소재 그 장비 를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은 전고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단발성이 아닌 ING로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전고체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아니라 배터리 3사가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세 종목 다 차트에 좀 많은 무게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그다음은 이제 M+입니다. M+도 이제 2차 전지인데 리비안 관련 이슈를 갖고 있어요. 뭐 어쨌든 리비안 주가가 뭐 매력은 없지만 우리나라 방한했었을 때 극비리에 방문했었다라고 하니 그쪽에서 투자 진행은 기정사실화된 데에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LG에너지솔루션 이후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다면 다시 사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이 좀 갖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장비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와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거든요. 이 또한 ING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최근에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마이웨이를 가고 있잖아요.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된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근데 여기 말고 다른 배터리 3사들이 다 투자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거 안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하겠지만 네. 지금도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그때 좀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서 좀 꾸준히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의 선택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에 팁까지 주셨습니다. 마켓세븐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